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녹화본이라는 게 공급자에게 좋은 거죠. 아니 그만큼 공급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라면 대표님이 결제하시고 나서 합리화하신 거예요, 스스로에게. 사실 녹화본보다는 라이브가 좋지. 그리고 라이브도 좋지만 온라인 당연히 뭐 지방에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온라인도 좋지만 오프라인에 만나서 여기 계신 대표님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한 2, 3주 강의 들었었는데 분명히 거기에서도 성주란 사람이 말해줬었던 건데 오프라인에서 30분 딱 얘기 들으니까 이게 또 그새 정리가 싹 된다. 훨씬 더 도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의미가 없었다가 아니라 오프라인 또 그 나름의 힘이 있다. 그 오프라인 1대1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또 나름 오프라인에서 했던 모임, 우리끼리 식사하면서 한 10명, 20명, 30명 모여서 식사하면서 나눴던 대화들이 또 대표님들 간에 나눴던 대화들이 또 크게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사람들 지금 강의가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강의가 있잖아요. 이 강의가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해주고 아니면 1대1로도 많이 해주고 아니면 온라인도 이렇게 라이브로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하느냐를 보면 돼요. 누군가는 이걸 바보처럼 생각하겠지만 야, 바보냐? 녹화해서 틀면 되지. 야 네가 강의하고 있냐? 딴 사람 돈 써서 강사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녹화도 해봤고 강사도 초대해봤어.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명확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자기의 이익.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뭐 누군가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믿지 마세요. 무조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야 너는 강사 아니냐? 하면서 너는 너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럼 내가 네 말을 뭐 때문에 믿어야 돼?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이 강의라는 걸 하기 전에 무료로 한번 해봤어요. 무료로 했는데 만족도가 있었어요. 뭐지? 하면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내 평생 처음 느껴보는 그런 자존감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인정 못 받아봤다가 무료로 해서 그런가? 하고 금액을 조금 올려봤어요. 또 신청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청을 하니까 만족을 했으니까 신청하겠지, 혹은 수요가 많으니까 신청하겠지.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또 금액을 좀 올리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봐야겠다. 왜냐? 1대1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해서 서로 소통도 하면서 모임도 하면서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해서 1기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는 다만 제가 저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거 제공해 줄 것 마땅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5만 원 받고 180명이 신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감당 못할 것 같아서 120명으로 줄였어요. 진짜 할 사람만 오세요 하고 줄였어. 근데 이렇게 받아보니까 이 수요자, 신청자를 사실은 이들이 원하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 우리가 사장님들, 사업가들이 망하는 좀 전형적인 루트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 소비자가 원하는 걸 팔다가 점점점 돈 좀 번다 싶으면 지가 팔고 싶은 걸 팔아요. 만들고 싶은 걸 팔아요. 뭔가 이제 좀 허리가 꼿꼿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망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사실은 공급자가 돈 벌라고 막 이게 수강료가 얼마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가치나 만족도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뽕에 취해가지고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만 옆에 두고 수강생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대충 자기한테 중요한 것만 돈 거리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실은 매출이거나 판매거나 혹은 뭐 정보거나 아니면 더 끝에는 돈을 버는 건데 이것이 곧 만족일 텐데 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그저 처음에는 내가 무료로 했는데 사람들이 만족해주는 그 자체로 감사하다가 그 다음엔 신청 많이 하네 해서 자기 실력도 모르는 채 그저 계속 금액 올리고 그냥 커리큘럼도 고객 위주가 아니라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가스라이팅해서 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 여기 네가 못한 거 아니야? 하면서 점점 말투만 세지고 막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냐, 이게 처음에는 막 120명이 와도 한 명 한 명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힘든데 이거 해서 저처럼 강사도 써보고 힘들어서 강사를 썼다기보다 만족도가 높을까봐 난 강사를 썼어.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스텝 리더도 써보고. 근데 다 내 마음 같지 않아. 당연히 그들도 그들 마음이 있을 테니까 그들 마음처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 만족도라는 게 달성하기 어려운 산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 만족도는 잘 모르겠고 좀 더 빠른 길 없을까? 다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겠지만 가스라이팅을 하면 돼요. 아니 네가 못한 거야. 저기 잘한 사람 많아. 아니면 이 가치를 끝도 없이 높이면 돼. 홈페이지도 만들고 막 영상도 그럴듯하게 찍고 막 있어 보이는 말 없어 보이는 말 다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포장해서 높여놓으면 돼. 그러면 이렇게 돈 벌었다는 사람,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 이렇게 후기도 괜찮은 프로젝트를 내가 감히 깔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후기가 이미 괜찮으니까 내가 못한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이미 높은 금액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결제하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해서 오게 된단 말이야. 스스로 설득해서 스스로 온단 말이에요. 그 금액을 결제하고 오려면.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대표님들이 다 막 따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이 온라인 판매에서 뭐 이 험난한 여정들을 이제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왜냐? 실행하기도 바빠요. 실행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아니 뭘 알아야 실행을 하지 싶잖아요. 뭔가 알아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지 실행을 하는 거지. 요런 거 혹시 공감되세요? 뭘 실행하려고 보니까 뭘 알아야 실행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 지금 제가 채팅을 안 보고 있어서 그런데 채팅을 안 보면서 소통하는 방송처럼 하고 있네. 자, 채팅을 좀 켜놓을게요. 오케이. 채팅도 안 보고 있었어. 채팅을 여기까지만 켜놓으면 대표님들한테는 채팅이 안 보이겠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켜놓으면 채팅 뭔가 알아야지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에 대한 유튜브 대부분 실행을 얘기할 거예요. 뭐 좀 어그로 끌려고 뭐 미라클 모닝도 누군 말하고 독서도 말하고 하는데 독서도 중요하고 미라클 모닝도 다 중요해. 근데 일부일 뿐이에요. 일부. 진짜 우리가 성공하려면 돈 버는 거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걸로만 완전히 돋보기처럼 쫙 내리쪼아서, 그럼 내리쪼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돋보기가 있으면 여기에 쫙 내리쪼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걸 한 30초만 좀 안 되잖아요. 또 한 3분을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3분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할 때는 또 구름이 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맞춰줘도 지금 하나로 맞춰줘서 실행해도 지금 될까 말까 이 느낌인데 그 와중에 만약에 핀트를 잘못 잡았다. 나 좀 괜찮아 보이는데 나한테 꽂히는데 싶어서 갑자기 미라클 모닝에 빠졌어. 아니면 뭐 찬물 샤워에 빠졌어. 아니면 독서에 빠졌어. 독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독서만 주구장창 해가지고는 절대 돈 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독서만으로는 너무 수동적인 자기 개발 중에 하나야. 그냥 독서만으로 자기가 안심하고 있다면 그게 더 큰 문제야. 자, 그러면 그게 가스라이팅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바란다 했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한 사람 없겠지. 진짜 근데 저기 초고수인 사람들은 그게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매장 사장님들,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다 모두를 가스라이팅 하는데 그 근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그게 탑재가 돼 있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기보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고 아무 내용도 없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면 나쁜 놈이지만, 아무튼 고수들은 실력도 있으면서 가스라이팅도 잘한다 이 말이에요. 표현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되게 자극적일 뿐이지. 아무튼 그렇다고 또 이제 뭔가 화낼 대상을 또 다른 곳에 두면 안 돼요.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나다. 가스라이팅은 당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무조건 내 탓이다 라고 생각하면 세상 만사 편해. 자, 그러면 지금 하나만 볼게요. 성공의 방정식이 실행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이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뭘 알아야지 하지 라는 또 방정식이 생기잖아요. 이 방정식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뭔가를 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요거 하나만 오늘 배우고 가도 충분해. 오늘 요거 하나랑 앞으로 어떤 걸 배우게 될지 말씀드릴게요. 자, 뭔가 알아야지. 그럼 안다는 거. 우리가 안다는 거는 사람을 안다는 걸로 예시를 들면, 사람을 안다는 게 우리가 뭐 정성주, 나이 34세, 빠른 91년생, 키 178 이 정도 알면은
안다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제 키 말고 지금 제 성향이나 제 뭐 개인 능력이나 제 근성이나 제 살아온 성경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럼 안다는 거는 사실 그냥 정보만으로 또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건 뭐냐?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이 하나 더 생겼죠? 아 뭐야 실행하려니까 알아야 되겠다 싶었더니 알아야는 또 경험을 해봐야 진짜 안다는 거라고 했더니 그럼 경험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경험해보든지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런 일 아니면 온라인 판매를 경험해보려면 또 신기하게도 사람이라는 게 좀 신기하게도 경험을 해보려면요 좀 살짝 안전하다 싶거나 호감이 가거나 신뢰가 가거나 뭐 아무튼 뭐 흥미가 있거나 뭐 해볼만 하거나 맛볼만 하거나 뭔가 뭐만 해야 돼. 뭐만 해. 아무튼 느낌이 와야 돼.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뭐 다 경험해보지 않잖아요. 저기 막 길에 다니는 막 이상한 무서운 막 문신 엄청 많이 한 막 만약에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문신 안 했는데 제가 진짜 인생 너무 심하게 쓰고 문신했고 피어싱했고 막 소주병을 한 손에 들고 있으면서 왼손에 도끼를 쥐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경험해보고 싶진 않잖아요. 경험도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걸 다 해볼 수 없단 말이에요. 뭔가 나한테 좀 긍정적이거나 뭔가 도움 될 것 같아야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질 않아. 자, 무슨 말이냐면 뭔가 할 때 사실은 좀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도 뭐 아니면 사람 만날 때도 뭐 뭔가를 일을 할 때도 회사에 들어갈 때도 내 경험이 있거나 이해가 납득이 되거나 한 상태에서 뭔가 실행이라는 몸이 움직이는 게 된단 말이에요. 마케팅에 의해서 뭐 설득이 됐든 뭐가 됐든 헬스장에도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뭐 한 달에 2만 원이라고 해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헬스장이 눈에 보였는데 갑자기 내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갔을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몸이 움직이려면 어떤 머리가 이해를 했든 몸이 반응을 했든 몸보다 머리가 대체로 반응하겠지만 뭐가 해야 실행이나 몸이 움직여. 그럼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 실행을 많이 할수록 정말 뭐라 해야 될까? 가장 빠른 공부, 가장 빠른 성장, 가장 빠른 성과, 가장 빠른 매출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랑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아. 아버지 세대에서는 그래도 그 전 세대에서 배웠던 걸 물려받아서 어떤 경험이나 어떤 것들 뭐 이렇게 그냥 듣고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회사 가라 하면 갈 수도 있고 얘랑 결혼해라 하면 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아니면 돈 모아서 급여 모아서 집 하나 꼭 사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재테크 고민도 없이 그냥 하면 됐어요. 하면 됐을 수도 있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요즘에 세상이 너무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 천지에 우리 아버지도 나도 처음 경험해보는 건 투성이야. 처음 온라인 구매는 많이 안 해봤을 수도 있고 해봤을 수도 있지만 우린 그래도 해봤죠. 부모님도 안 해봤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해봤죠. 근데 온라인 판매는 해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 당연히 없겠고 우리 아버지 당연히 없겠고 나도 처음이고 내 친구도 없겠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 워낙 세상이 빨라지는 데다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전에 뭔가 들어본 적 없는 걸 뭘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공동구매가 좋은 게 이유가 뭐예요? 공동으로 구매해서 좋아요? 아니지 사실은. 사실은 공동구매의 제일 큰 핵심, 공동구매 시장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유루광이 고를 때랑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옛날처럼 기분이 초콜릿 할 때처럼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저 초콜릿 하나만으로도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고를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미쳐 이제 사람이. 동원 참치를 사야 되나 무슨 참치를 사야 되나 막 별의별 참치가 다 많고 막 하니까 그 와중에 동원 참치는 이름 있으니까 동원 참치 사겠지만 그러면 브랜드 없는 거는 이걸 다 써볼 수도 없고 써보는 것 자체가 리스크야.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이 기회비용과 손실회피라는 게 우리
일상에 가득 있어요. 가득. 그러니까 공동구매라는 거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내가 평소에 신뢰하던 인플루언서가 자기가 이것저것 써보고 그 중에 이게 괜찮은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 고민의 단계라도 없어지니까 아 몰라, 아 이게 맞든 안 맞든 일단 믿을래. 왜냐, 믿는 게 머리가 편하니까요. 근데 온라인 판매가보다 좀 더 싸대. 그러면 실제 필요 없어도 심지어 그냥 이 머리가 편해지는 것과 고민 안 해도 되는 것과 좀 싸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구매야. 왜냐,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구매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저 기분이 좋아지려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이걸 왜 제가 말할 수 있냐면, 제가 화장품 회사 출신인데다가 피부과에서도 피부샵에서도 오래 일을 해봤고 피부과의 마케팅도 해줘봤어요. 그러니까 피부 관련된 거는 3대장을 다 해봤어요. 이 로드샵이랑, 글자가 왜 이러냐, 로드샵, 피부샵, 피부과. 남자분들은 전혀 모르시겠지만 여성분들은 이게 다 알죠? 이게 세 개가 다 다르다는 거 알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갈수록 더 뭐랄까, 양약에 관련된 거고 좀 극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극단적인 부작용이든 극단적인 효과든. 맞죠? 저 이걸 다 해봤어. 근데 로드샵, 피부샵에만 제가 최소 300만원, 여기도 300만원 이상 써봤어요. 실험해보려고. 근데 내 피부에 있는 이 뭐랄까 흉터나 이런 걸 지우게는 안 되더라고요. 흉터를 지우려면 피부과에 가야 됐어. 근데 내가 왜 피부과에 처음부터 안 가고 피부샵에 가고 화장품을 샀을까? 화장품 회사 다녔더니 화장품만 바르면 다 된대요. 내가 직원인데도 나를 설득시켜야지. 내가 갖다 팔 것 같으니까 나를 설득시켜. 그래서 내가 설득 당해가지고 300만 원 넘게 샀어. 사서 막 뭐라 해야 될까, 친척들한테 주고 그랬어요. 피부샵에서도 이거 100만 원어치 결제하면은 뭐 피부 흉터 다 없어질 것처럼 말해줘서 그래 나도 어째 팔아야 되는데 한번 결제해보자 해서 샀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돈 써보니까 결국엔 다 기분 좋으려고, 내가 기분 좋아지려고 소비하는 게 크다. 대표님들이 화장품 한번 사실 때 경험해보세요. 화장품 살 때 스킨, 로션, 에센스, 뭐 앰플, 크림, 마스크팩 이런 거 다 하죠. 이거 다 하면서 브랜드 다 각각 쓰죠. 그래놓고 피부가 좋아지면 그게 기분 탓이지, 아니면 내가 일찍 잤거나 물 많이 마셔서 그렇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도 그냥 적당한 거 써서 수분만 채워주고 보습만 잘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뭐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살 필요가 있었느냐. 왜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잘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잖아요. 지금 이걸 내가 이 스킨이 효과가 좋을 줄 기대하면서 이 스킨만 쓰면서 한 달 동안 피부의 변화를 느껴본 적 없잖아요. 그냥 기분 좋으려고 사는 거잖아 사실은. 실제로 피부에 도움 되기도 하겠지. 근데 그 값에 비해서는 미미하거나 이 각 분야를 다 쓰는 걸 보증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꼭 크림을 써야만, 에센스까지 다 써야만 피부가 좋아지느냐, 아니면 타고난 거냐, 아니면 일찍 자면 좋아지느냐, 물 많이 마시면 좋아지느냐, 아니면 선크림만 잘 바르도 되느냐, 아니 선크림 바른 걸 잘 세정만 해주면 되느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화장품 회사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는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크고, 이걸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피부가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니까 이미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이상 뭐 결과는 뭐 딱히 바라지도 않아. 그냥 이런 마음도 있는 거야, 무의식 중에. 자,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공 방정식에 막혀있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는데 과거처럼 과거의 지식이 현재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또 잘 없기도 하다. 세상이 또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를 안정적으로 알고 실행하려고 보니까 이 실행 자체가 거의 0에 가깝게 막히더라. 왜냐, 이 안정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해졌거든요. 뭐 모든 게 불안정하다라고는 할 수 없어. 근데 좀 불안하고 좀 고통스럽고 그러면 분명히 성장에 도움이 돼요. 근데 전제 조건이 저처럼 막 돈이 들어가는 매장 오픈 이런 것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는 얼마나 좋아.
최소한 리스크는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도 더 리스크를 줄이고 싶거나 더 큰 수익을 벌고 싶거나 더 빨리 돈 벌고 싶어서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봐도 돼. 유튜브에서 하도 어그로 끌려고 막 빠르게 된다, 뭐 많이 벌 수 있다, 쉽다, 뭐 이런 이상한 용어들에만 꽂혀가지고 좋아 보여서만 왔다면 뭐지? 하면서 이 안정성이라는 애매한 필터에 쌓여가지고 이게 아닌데? 하면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맞더라도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는데, 이렇게 잘 안 될 리가 없는데, 이렇게 안 팔릴 리가 없는데. 근데 또 우리 같은 수강생들은 그들 탓을 못하지. 왜냐? 후기는 또 괜찮아. 또 내가 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실행 자체가 안 되게끔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어. 요거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생각의 전환만이라도 되면 이거는 진짜 많은 걸 얻어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의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의 전환이 되면 이제 들려요. 들리기 시작하면 뭔가 머릿속, 내 행동, 내 손, 발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예전에는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친하던 친구가 있는데 저랑 이 친구랑 좀 다른 길을 걸었어. 이 친구는 조금 엇나가가지고 정말 착한 친구긴 한데 뭐 멋있는 친구긴 한데 엇나가서 자꾸 막 좀 노는 친구들이랑 어울렸어. 나는 그냥 뭐 열심히 봉사하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 친구랑 저랑 21살 때 만났고 최근에도 만났는데 21살 때 만났을 때 이 친구가 등에 문신을 이렇게 조금 했더라고요.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하트 아니고 이상한 무슨 용 같은 거 있었어요. 보진 못했는데 제가 사진으로 봤어. 그래서 문신했더라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맞다 문신했다 그러길래 자기가 저는 마음속에 문신했더라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었고, 이 친구는 문신했더라 라는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친구들이 다 문신하니까 하긴 했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문신했더라가 민망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작은 걸 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거였고, 이 친구들은 다 등을 덮었는데 자기만 요만한 거 해가지고 좀 민망해. 좀 이거 뭔가 허전해. 문신하는 사람들은 다 허전하다고 한대. 그래서 이제 좀 날개랑 이런 거 자꾸 늘어난대. 그러니까 이제 기본 값이 바뀐 거예요. 나는 살아가면서 점점점 그들과 달라지는 거야. 나는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괜히 담배 냄새 맡으면 싫고 뭔가 그냥 그렇고 뭔가 이렇고 저렇고, 나한테는 이 당연한 것들이 그들에게도 당연한 거예요. 문신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거야. 그럼 그들한테 가서 문신 나쁜 놈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 그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곁에서 이게 당연하지,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랑 말이 안 통해, 이런 수준까지 가면 그게 곧 올 건데, 그까지 가면 이제 시작됐다 라고 보면 돼요. 자꾸 이 사람들에만 어울리고 싶고 스스로가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데서 도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알게 모르게 이제 대화가 잘 안 통해, 뭔가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어쩌고 저쩌고, 이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멀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나름 잘 가고 있다 생각해도 돼요. 왜냐, 그런 사람이 정말 적거든요. 자, 이 실행만 갈 수 있으면 정말 많은 게 해결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경험이나 이해나 납득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반대로 바꾸어 볼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 경험이나 이해나 납득을 통해서 실행할 수 있다고 하면 아예 실행이 안 되거나 실행이 너무 더디거나 실행의 빈도가 너무 적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앞으로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까 제가 자세 얘기했고 막 태도 얘기했는데 이걸 뭐 듣고 말고도 전에 이미 설득이 다 된 상태로, 신뢰하는 상태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사람들이 이걸 시작해야 극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커리큘럼 시작 전에 그런 거 써놨지 않나요? 유료 강의를 들어봤거나 어디서 돈 많이 날려봤거나 시간을 많이 날려본 사람만 와달라. 제가 뭐 미친놈이어가지고 사람을 거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끼리 있어야 그들끼리 시너지를 받는다 이 말이죠. 완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데 들을 마음이 있거나 들을 눈이 있거나 귀가 있거나
머리가 열려있어. 생각이 열려있어. 그러면 얼마든지 와도 좋아. 근데 처음이어서 모르지만 고집은 있어. 이러면 절대 오면 안 돼. 돈을 오히려 돌려줘야 돼요. 굳이 그런 사람들 팔짱 끼고 있는 것까지 도와주고 싶진 않아. 이거는 무슨 학원 수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돈 버는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영향 주고받게끔도 해줘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잘 돼야만 나의 만족도도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강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돈 받거나 어쩌고 저쩌고 돈 거리거나 이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쉬운데, 좀 고되더라도 대표님들도 앞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고되더라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고객의 만족이 최우선이에요. 이게 본질이야. 매장을 운영하든 온라인 판매를 하든 강의를 하든 뭐든 간에 좀 팔리기 시작하면 고객 만족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럼 리뷰 안 좋은 거 2개 딱 달리는 순간 바로 매출 나락이에요. 매출 나락되면 순위도 다 떨어져. 순위 떨어지면 올라가기도 쉽지 않아. 무조건 고객이 만족해야 돼. 고객이 만족해야 이 모든 거에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강의를 하는데 고객이 만족하려면 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처음에 녹화 방송을 할까? 녹화 방송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 녹화 방송을 했는데 사람들이 라이브보다 좀 생동감이 떨어지거나 뭐 질문도 못 하거나 아니면 별로 뭐 많이 안 보더라. 그럼 의미가 없는 거지. 라고 가야 되는 거죠.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커리큘럼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사람들이 실행할 수 있게끔 자꾸 바뀌는 거야. 내가 했던 방식은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미친놈처럼 했거든요. 그래서 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안 되네? 처음에는 했다가 방식이 잘못됐을 수 있겠구나. 그래, 사람마다 다른 거라면 나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있어서 꼭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빚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럼 나한테 했던 방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지 라고 이제 단계를 쪼개는 거지. 실행할 수 있게끔 바꾸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마음 가지냐? 일단 실행. 왜냐? 최소한 이거 실행하면 돈 된다 혹은 결과 난다 하는 것만 알려줄 거니까. 그럼 일단 이해, 납득, 어떤 경험 혹은 설득, 이런 과정을 최소한 생략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성과예요. 가르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자, 실행만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해를 하고 납득이 되고, 이래서 이걸 하라고 했구나, 좋은 경험이 되고 스스로가 설득이 되면 이게 제일 베스트야. 아셨죠? 지금 하는 말들이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근데 언젠간 이해가 될 거야. 그저 이해를 안 해도 좋아요. 납득 안 해도 좋아. 경험 해보기 전에 그냥 실행만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실행하면서도 분명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 돈 벌어본 사람의 얘기는 들어볼 만한 거예요. 돈 벌어본 사람, 먼저 돈 벌어본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 이 돈 벌어본 거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볼 만해. 뭐 돈 좀 벌어봤다고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되게 무슨 일반화 하듯이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대표님들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이것도 잘못된 건데, 돈 벌어본 사람이 돈 벌어본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어볼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그저 실행해 볼 수 있으면 그냥 그저 1번은 통과다가 아니라 거의 한 70%는 통과이다 라고 말해줘도 난 틀리지 않다고 봐. 아셨죠? 그냥 우리는 지금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실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야 될 게 많아요. 우리의 의식 수준도 깨야 되고요. 무의식도 깨야 돼요. 무의식 단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무의식 깬다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막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헬스장 갈 때 헬스장에 가려는 거는 헬스장 가는 것도 힘들어. 근데 헬스장에 가야겠다 마음먹기도 힘들어. 근데 헬스장에 가려고 하는데 왜 안 가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가게 돼까지도 스스로 알고 해결해서 가게끔 세팅을 해놔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 온라인 사업이라는 거는요, 크게 보면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가실 마음인데 여기는 남 탓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남 탓하는 수 있지.
근데 남 탓하는 사람 중에 성장하는 사람 못 봤어. 그냥 무조건 내 탓하는 게 최고의 성장이야. 그리고 누가 알아서 해주질 않아요. 에? 쉽잖아요. 근데 내가 누가 알아서 해주기 바라면서 심지어 돈을 내도, 내가 외주업체도 많이 써봤거든요. 누가 절대 알아서 해주질 않아. 그냥 누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던 것 자체를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안 돼. 사람도 의지하면 안 되고, 상품도 의지하면 안 되고, 뭐 판매 방식도 의지하면 안 되고, 업체도 의지하면 안 돼. 그리고 남 탓하면 안 되고 무조건 내 탓이야, 이 사업이라는 거는. 요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제가 드릴 말씀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이 5주 과정을 원래 커리큘럼을 쫙 일별로 정리해서 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사람들의 제가 심리 상태를 좀 뒤바꾸고 싶어서 재는 거 있잖아요. 자꾸 재는 심리를 좀 깨고 싶은 거예요. 커리큘럼 중에 요건 내한테 도움 될 것 같고 요거는 도움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아예 깨고 싶다 이 말이야. 왜냐? 이거 줄 한 줄을 보고 어떻게 아냐고. 내가 이 줄 한 줄에 이 내용을 다 못 담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돈 잘 벌어봤으면 이런 프로젝트 신청 안 했어야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니까 신청했을 거잖아요. 그럼 신청했으면 이 강사가 하는 대로 그저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다. 강사가 진심으로 대하는데, 진심으로 주 6회 막 이렇게 한두 시간씩 계속 하는데 그저 감사하게 와야지.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해야지. 뭐 하나라도 더 질문하려고 해야지. 요거는 듣고 요거는 안 듣고, 오늘은 중요하니까 내일은 안 중요하니까, 이거 자체, 나 이 재는 거 자체가 이미 썩어 빠졌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주에 첫째 날에 오면 제가 그냥 이제 원래 글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로 설명하려고. 그 주에 첫째 날이라도 와라. 이 주에는 이런 걸 할 거야. 근데 심지어 오늘 OT에도 그걸 다 담으려고 해요. 내가 어떤 걸 다 알려주게 될 건지를,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를. 자, 대표님들은 지금부터 이걸 기억하세요. 앞으로 절대 평생에 유료 강의 추가로 듣지 마세요. 안 들어도 돼요. 왜 안 들어도 되냐? 이 유료 강의들이 다 나빠서가 아니라 이 유료 강의들은 다 정보를 다루잖아요. 정보를 많이 듣는 게 지금 이 실행에는 크게 관련이 없어. 실행을 해도 지금 뭔가 결과가 날까 말까인데, 정보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실행이 더뎌져요. 정보가 많아질수록 실행을 안 하면 더 막 상처받게 돼. 실행만 하게 돼. 정보가 많을수록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하게 돼. 이 정보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게 돼. 왜냐? 이 사람이 날 가스라이팅 한 건지 후킹 한 건지 뭐 300만 원짜리 내가 뭐 스스로 합리화한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내가 지금 그래도 나 혼자서도 1000만 원 넘게 들었고, 나한테 찾아온 사람들 수강료 다 각자의 수강한 수강료들, 뭐 제가 알기로는 최소 2명이 1800만 원 이상 듣고 왔고, 그러니까 이거 다 합치면 중복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최소 3000만 원 이상 넘을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거 다 들어봤을 거야. 근데 내가 아는 거 안에서 논다. 그럼 더 이상 들을 거 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 비싼 강의라면 어차피 그 강의는 제가 들어도 따라 못해. 그 이상 지나치게 높은 차원의 뭔가를 바랄 거예요. 왜냐? 내가 아는 이 온라인 판매 가능한 경로, 방식, 이거 전부야. 그 이상 다룰 수 있는 거는 이 방식이 아니라 어떤 그 고차원적인 어떤 뭐 창의력, 아니면 미친 듯한 실행력,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자본력, 뭐 근성,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걸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하든지. 근데 그 비싼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듣고도 안 된 사람이 있는 판에 정보만으로는 실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실행해도 될까 말까니까 안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자꾸 뭔가 더 듣고 싶어가지고 더 없을까 해가지고 찾아다니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또 많이 들어보면 알아요. 많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해. 많이 들어봐야 많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 이게 진짜 희한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저한테 성주야 책 읽으면 좋다. 근데 그때는 잘 안 듣다가 지금 읽어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또 지가 두드려 맞고 경험해봐야만 이걸 아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인생의 순리대로 가려고 지금 온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돈 벌려고 왔고, 내 DNA를 바꾸서라도, 아니면 뭐
뭐 내 습성을 바꾸고 근성을 바꿔서라도 뭐라도 돈 버는데 나를 맞추려고 왔지. 나 사는 건 그대로 살면서 돈 버는 놈, 야 네가 나 돈 좀 벌게 해줘봐 하면서 정보만 그냥 나한테 갖다 붙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맞죠? 돈 벌 수 있는데 나를 갖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부터 내 근성부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 바뀌려고 작정하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벌써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게.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걸 알려드릴 건지 말씀드린다고 해놓고 유루왕이 듣지 마라로 갔네요. 자, 앞으로는 크게는 한 3-4가지로 추려질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일이 여러 가지 있어도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일,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 중에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 혹은 시간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그걸 얼마나 해야 될지, 이런 디테일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여러 가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이 3-4가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크게 어떤 걸 우리가 집중할 거냐.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뭐 OT 녹화 영상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다 상황이 다르죠. 맞죠? 제가 그냥 단순히 읊어드려도 완전 시작인 사람 중에서도 고민은 많이 했는데 시작인 사람, 고민도 안 해봤지만 그래도 시작인 사람, 생각은 열려있는데 시작인 사람, 생각은 좀 닫혀있는 것 같지만 인식 못하고 있지만 시작인 사람, 나는 생각이 열려있다고 생각하지만 완전 고정관념 덩어리인데 시작인 사람, 이 별의별 변수가 있고요. 시작은 했는데 못 팔아본 사람 또 엄청 많은 변수가, 또 대량 등록 해봤는데, 구매 대행 해봤는데, 국내 위탁 해봤는데, 뭐 아마존 해봤는데, 강의는 많이 들어봤는데 시작인 사람, 실행을 해봤는데 못 판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고, 판매는 해봤는데 많이 못 팔아본 사람이 있을 거고, 판매는 해봤는데 스마트 스토어 해본 사람 있을 것이고, 쿠팡 해본 사람, 뭐 해외 구매 대행만 해본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내 이 커리큘럼 똑같은 거 그냥 하나만 딱 대본 그대로 읽으면서 야 따라해, 도움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것도 좋은 방식인데 그러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그냥 스마트 스토어 뭐 아니면 해외 구매 대행 아니면 뭐 쿠팡 위탁 판매 이거 하나만 알려주기에도 바쁜데, 사실은 그것만 하나만 알려줘서는 사실은 거짓말이 돼요. 왜냐, 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와서 지금 제일 좋은 방식을 아직도 찾고 있고, 지금도 찾고 있고, 계속 그 좋은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소득도 높이고 있고, 시간도 줄이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등등이 있었을 뿐이지, 요거 하나만 알려주기도 바쁘고, 이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요것만 스마트 스토어만 알려주고 쿠팡만 알려주고 결과는 보장 못해, 돈 버는 건 나중에 알아서 해, 보장 못해, 그 다음 과정 있는데 안 알려줄래,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이 각 사람들에게 맞게, 그리고 각 사람의 성장할 수 있게, 각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돈 벌 수 있게 맞춰서 갈 건데 자, 잘 기억하시고, 어차피 녹화 영상 보거나 아무튼 제 강의, 제 영상은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열심히 참여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한테만 뭐가 있어요. 뭐 나 돈 냈는데 네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떠먹여주지 못할 망정, 이런 마인드는 별로 의미가 없어. 알려주는 사람이 더 잘 알려줄 수 있게끔 받아 먹으려고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많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난 똑같이 주거든요. 근데 입 벌리고 있는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 뿐이야. 그런 사람들이 한 발이라도 먼저 있을 거거든요. 자, 아직 못 팔아본 사람은 무조건 첫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근데 이 못 팔아본 사람과 팔아본 사람과 또 잘 팔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이 첫 판매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 첫 판매라는 게 누가 생각하든 그 의미가 엄청 커. 첫 판매가 아직 못 팔아본 사람에게는 그동안 있던 수많은 고민들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해주면서, 그래도 팔아봤으니까 기준점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더 팔리겠다, 그동안 이렇게 해서 안 팔렸구나, 머릿속이 단순해지는, 뭔가 편해지는, 자신감이 생기는, 불안함이 없어지는, 고민이 사라지는, 아무튼 별의별 장점이 많아요. 자신감 포함해서. 아무튼 첫 판매를 못 해본 사람은 첫 판매를 무조건 하게 해주는,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길이에요. 첫 판매. 그럼 나 첫 판매는 해봤어요.
첫 판매 한 사람도 넘어올 것이고, 첫 판매 이미 해본 사람은 그래 첫 판매는 해봤지만 한 달에 해봐야 한 달에 1,000만 원 못 팔아본 사람들이 진짜 정말 많거든요. 한 달에 1,000만 원 못 팔아본 사람들을 위해서 1,000만 원 매출까지 가게 해준다. 이 1,000만 원 매출도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이 과정에서 또 엄청 내 근성이 바뀌고 사업가적인 DNA로 또 바뀌어 나가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나름 이게 또 나름 명함처럼 돼요. 온라인상에서는 매출이 명함이라고 나중에 소싱하기도 편해. 아무튼 이런 기타 등등의 장점이 있어. 이거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냥 그저 따라오면 돼. 첫 판매 혹은 1,000만 원 매출. 자, 그러면 나는 매출도 1,000만 원 넘게 해봤고 나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매장이냐 온라인 사업이냐. 자, 이미 온라인 사업이나 매장을 하고 있는 분은 플러스 친구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이런 분들은 일단 이분들한테 맞출 거라서 이분들한테 맞추면서 플러스 알파로 SNS도 하고 이런 유료 강의를 왜 안 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뭐 제가 말했던 뭐 판매 채널들 여러 가지 판매 채널들의 장단점 뭐 마케팅 본질 이런 돈 되는 거 돈에 관련된 건 다 알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들을 거면 다 들으시고 이거 들으면은 나는 좀 속도가 나는 이거 다 지나왔는데 싶을 수 있잖아. 그럼 벌써 이미 자만심 때문에 강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별로 막 흥미가 없어져. 좀 팔아봤다 싶은 사람은 자만심이 제일 취약해요. 자만심이 제일 뭐라 해야 될까 단점이라고 봐야 돼. 왜냐면 누가 뭐라 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두드려 맞을 일이 없거든. 근데 저는 온라인 판매로 돈을 못 벌고 있을 때도 매출은 났어요. 수익이 안 됐을 뿐.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막 알려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막 주변에 사업한다고 말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전 지금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 이제 시작이라고 느끼고 막 계속 성장하려고 막 발악을 하는데 나 강의한답시고 강의만 하고 있는 사람 싫어가지고 한 80%를 실무에 쓰고 나머지 시간 이렇게 밤에만 강의하는 판에 온라인 판매를 아직 돈도 못 벌어봤으면서 판매 조금 한다고 좀 해봤다고 벌써 자만하고 있는 꼴을 못 보겠다 싶겠지만 나도 그때 그랬고 당사자들은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한 자체가 대단한 거야. 자기 사업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돈을 내고 프로젝트 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단계 내려놓고 온 거예요. 그거 자체를 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따로 연락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따로 도와주는 거에 대한 가치가 좀 크니까 그렇게 돈 받으세요. 이 세 가지 부류 안에 속하지 않는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요 세 가지 부류 안에 속하면 그냥 그대로 계시면 돼. 그러면 그냥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도와드릴게요. 한 10초만 채팅 기다리면서 물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이 안에 속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따로 설명 좀 드리게. 자, 없죠? 오케이. 자, 한 번 더. 이미 온라인 사업이나 매장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 연락을 줘라. 그게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른 돈 받는 길이다. 그 다음에 아직 그러면 잠깐만. 손을 안 들어서 그런데 헷갈려서 그런데 지금 60명 한 50명 후반 있다 치고 여기서 첫 판매 아직 못 해본 분이랑 1,000만 원 매출 이하인 분 말고 여기 아까 3번 플러스 친구로 연락 주세요에 해당하시는 분 여기 지금 채팅 보고 있으면 녹화 방송도 몇 분 보시겠지만 채팅에 손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손. 한 분, 두 분, 네 분, 다섯, 여섯. 영빈 대표님, 예, 3번요. 4,600 나왔으면 누가 봐도 여기 아니잖아요, 지금. 자, 7, 8. 영빈 대표님 포함 8, 9.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말 안 했으면 이 10명은 또 벌써 한 3일 만에 아이 뭐야 이거 나 이미 다 팔아봤는데 이거 판매하는 법 알려주고 있네? 그럴 수 있어. 근데 옛날에는 뭔가 모두를 아우르려고 빠르게 넘어갔거든요. 뭐 첫 판매고 뭐 월 1,000만 원 매출이고 다 빨리 넘어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거야. 좀 상세하게 하나씩 알려주지.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이렇게 구분 지읍시다. 지금 손 드신 분들도
강의는 강의대로 도움이 될 거니 강의를 무조건 뭐 판매, 매출 이거에만 기반해서 안 할 거고 여러 가지 SNS 기반해서 다 포함해서 일주일 강의를 다 짤 거니까 또 첫 판매랑 1,000만 원 매출 낼 분들은 따로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자, 전체 방에 카톡방 공지하면 그 방에 들어가셔서 그분들은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플러스 친구에 녹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플러스 친구 메시지에 지금부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도움을 받으려면 아까도 처음부터 말했지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자꾸 재면 안 돼요. 그저 도와준다는데 이게 뭐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자꾸 도움 받는 걸 경험 못 해봤고 누가 나한테 도움 준다고 하면 사기꾼이거나 보험 영업이거나 뭔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 온라인 판매에서는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 지금 손 드신 분들 왜 손 들었겠어요? 망박한 게 있으니까 손 들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거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그리고 도움 주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법끼리 막 얼린다고 하는 게 왜냐면 이게 재고 있기에는 너무 지금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여기는. 자, 그러니까 플러 친구로 본인 지금 상황 어떤 사업 하고 있고 뭐 어땠고 어떻게 안 되고 있고 뭐 매출이 얼마고 그래서 순이익은 얼마인데 순이익 이런 건 내가 나중에 따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뭐 팔고 있고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뭐 어떤 강의 들었었고 이런 걸 하소연 하듯이 뭐 넋두리 하듯이 다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물어봐야 될지조차 모르겠을 때 그냥 최대한 보내. 그럼 내가 거기서 또 그러면 대표님 이거는요? 저거는요? 이거는요? 하고 또 물어볼 거야. 그럼 또 보내. 또 물어볼 거야. 또 보내. 또 물어보면 또 보내. 그러다 보면 나도 더 알게 되고 대표님도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서 오케이. 그럼 대표님 일단 이거 하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이래서요. 이거 하기 어렵죠? 딱 봐도 어려울 것 같았어요. 나도 해봤으니까. 요거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친구요. 플러스 친구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냥 메시지 보내면 돼요. 뭐 추가하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자 여기 들어서 메시지 보내시면 돼요. 알겠죠? 가능한 머릿속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뭐 만약에 제가 저한테 뭐 연락하십시오 말만 꺼내놓고 연락하는 법 안 알려줘.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글 남기면 나중에 답 언젠가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자체가 리스크인 거야. 아무튼 그럼 물어보기도 싫어져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조차도 이 머릿속을 비워라. 물어보는 진입 장벽조차 없애라.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고 막 뭔가 재기 시작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머릿속을 단순하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진짜 제일 자주 쓰는 예시 중에 하나가 헬스장에 가려고 의지도 들이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고 어쩌고도 하지 말고 그냥 헬스장에 그 사물함 결제해서 거기에 면도기 넣어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솔루션이자 사실 제일 현명한 방법이야. 이상한 어려운 방식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지 않고 그냥 거기 결제해 놓은 게 아까워서라도 아니면 사물함에 면도기 넣었는데 집에는 면도기 없어서 면도하러 샤워라도 하러 가게끔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은 솔루션인 거예요. 일이 되게끔 하는 방식이야. 이상한 어려운 말로 설명한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첫 판매 매출 1,000만 원 이하 이신 분들 자, 카톡방을 2개 각각으로 나눌지 아니면 같이 묶을지 고민을 해보고 한번 같이 묶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매출 나는 사람 매출 나는 대로 안 난 사람 안 난 대로 서로 동기부여 받게끔. 그래서 제가 완전 미친 실행력을 가진 이전 기수의 한 분을 이제 모셔왔으니까 그분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받으시고 그분의 근성도 쏙 그냥 긁어다가 그분의 모든 것을 한번 똑같이 따라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랑 따로 뭔가 아무튼 뭐라도 하든가 뭐 커피 쿠폰을 보내든 뭐 알아서 하시고 뭐라도 해가지고 그분의 모든 것을 한번 답습해보세요. 그러면 단순히 첫 판매와 매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성장하는 과정까지도 그대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옛날에는 막 2시간 3시간씩 했는데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많이 한다고 뭐 머릿속이 잘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자, 우리는 앞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좀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실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 잘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가 우리한테 뭐라 하는 사람 잘 없죠. 욕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그렇게 막 날카롭게 보지 않아. 근데 이 온라인 쪽에서는 좀 날카롭게 봐도 돼요. 왜냐? 우리 여기서 훈련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거잖아요. 세상은 완전 야생이거든요. 야생에서 완전 경쟁해야 되고 실력, 경험, 어떤 기술 이런 것만 의지해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게끔, 그런 근성 가질 수 있게끔, 그런 태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 방향성까지 다 도와줄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이런 근성 길러주고 태도 길러줄 때 오냐오냐 하지 않잖아요. 좀 넘어져도 좀 알아서 일어나게끔 기다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갈 거니까 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 필요가 있어. 너무 힘주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머릿속이 아프다? 머릿속이 아픈 상태로 이 강의 들으러 와서 뭐해? 머리만 더 아파지지. 그러니까 오히려 용기 내서 머릿속도 비우고 마음도 좀 편하게 하고 긴장도 풀고 그렇게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서라도 최소한 좋은 걸 듣고 가서 또 힘 얻어서 밖에 나가서 또 소진되고 오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신경 쓰는 일, 그 다음에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 생각보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자청님이 말씀하시는 그 최적화라는 게 조금씩 이제 되기 시작하거든요. 점점점 돈에 관련된 거 혹은 나한테 도움되는 거, 내 수익에 관련된 거에만 집중하게 돼요. 점점. 그러면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겨요. 지금이야 뭐가 불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나한테 소중한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몸이 아파 보면 건강이 중요하구나, 뭐 가족이 소중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듯이 지금이야 어디에 뭘 집중해야 될지 아예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방향성을 알려드릴 때 그걸 그저 믿고 따라오면서 일단 여기에만 집중해보자 하면 상대적으로 그 외의 것들이 불필요해져야 돼. 근데 이걸 만약에 강의를 계속 듣는데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플러칭으로 물어보세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냥 자만하지 말고 그냥 그저 물어봐. 물어보는 걸 물어보지 말고 물어볼 걸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어봐. 그게 제일 빨라. 그러니까 가능한 머릿속을 단순하게 무의식 수준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알면 아는 대로 가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이 방향성 정해준 대로 그냥 가라. 거기에만 집중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이 불필요해진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돈 벌고 싶다 하면서 이상은 높고 현실은 아니야. 근데 현실이 여기 있는지를 몰라. 본인이 이상이 높은지도 몰라. 그래서 막 헤매고 있어 중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뭐 하나하나 다 건드리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이상도 낮아지고 현실도 돌아와. 근데 현실이 뭐냐, 실력이 올라감에 따라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지도 말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하나 하기로 했으면 막 할 거 다 하면서 신경 쓸 거 다 쓰면서 걱정할 거 막 다 하고 막 의심할 거 다 하고 막 판단하고. 우리 판단하기는 쉽잖아요. 누군가를 실행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쉬운 쪽으로 간단 말이죠. 뭐 요거는 요거 하자 했더니 요거는 이래서 안 되고요. 뭐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뭐 저거는 이래서 저래서 안 하고요. 뭐 그럼 반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그러면은 이건 이래서 안 하고 저건 저래서 안 하면 새로운 뭐 신세계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기를 기대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뭔가 돈 벌어본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해보고 두드려 맞아보고 알려주는 거를 그냥 그저 따라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논리가 너무 많아. 그냥 누가 알아서 해주는 게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 알고 남 탓할 수 없다 하는 거 알고 내 돈은 내가 벌어야 돼.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얻자. 도움을 구하자. 하는 선에서 본인의 능동적임과 본인의 근성과 본인의 태도를 극대화시키면, 그리고 나중에 성과를 내거나 어떤 성취를 해보시면요, 그때 돼서야 보여요.
내가 얼마나 빨리 왔는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빠른 길로 왔는지. 제가 작년 말인가 몇 달 안 됐어요. 이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독서 모임에 한 번 딱 나왔는데, 독서 모임에 나갔더니 책을 통해서 SNS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책도 이만큼 두꺼워. 난 다 읽지도 못했어. 거기 막 대단한 분들이 많았어. 스타트업 대표님도 있었고, 대기업 직원도 있었고, 막 디자이너인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었고, 막 여러 분이 있었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한 열 몇 명, 11명, 12명 있었는데, 그 독서 모임이 한 2시간 했나? 근데 그 독서 모임이 저 독서 모임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독서 모임이 다 끝날 때쯤에 다시 안 가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이만큼 빨리 성장했나? 하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그때 처음 느껴졌어요. 나는 혼자서 완전 야생에서 완전 수익을 내려고 막 미친놈처럼 뭔가를 해서 나름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것을 체득한 거였는데, 이걸 이 사람들은 어떤 지식적인 거 혹은 한 문장으로 이걸 유추해서 지식으로 막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산으로 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산으로 간 거를 내가 다 듣고 있으니까 내가 그거 들어서는 나 실행을 못 하겠어. 나 엄두가 안 나. 왜냐?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사람들마다 잘하고 싶고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만큼 실행하고 싶고 실행하게 되는데, 이해도 안 된 거, 납득이 안 된 걸 내가 뭐가 실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실행조차도 못하고 끝날 판이다. 무슨 놈의 SNS 수익화가 그렇게 어렵냐. 몇 번이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 빼고 다 그런 소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 깨는 것 같아서 듣기만 하다가, 그래서 다음 독서 모임부터는 내가 좀 뭔가 말을 할까 하다가 그냥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나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 시간이 아까워.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 하거든요. 대표님들도 지금은 몰라요. 근데 앞만 보고 미친 사람처럼 막 달려가다 보면요, 성장한 만큼, 성과 낸 만큼 그 다음에 나중에 알게 돼. 그러니까 이미 유로왕이 많이 들어봤거나 많이 헤매고 오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성과도 날 거야.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 나중에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때 들었던 게 되게 빠른 길이었구나. 아셨죠? 자, 고민을 내려놓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네요. 자, 그러면 그 단계까지도 쪼개시면 좋아요. 고민을 내려놓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용기가 필요한 것 자체가 벌써 뭔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혼자 고민을 하다가 5분 이상, 10분 이상 고민이 될 것 같으면 무조건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할 용기도 없다? 와, 그러면 질문할 용기가 없어도 괜찮아. 왜냐? 그러면 한 열흘이고 20일이고 30일이고 한 2년이고 3년이고 만약에 내가 잘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질문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될 때가 되면 하게 돼 있어. 아직 충분한 때가 차지 않은 거야. 그만큼 간절하지 않거나 그만큼 필요하지 않거나. 저는 소심해서요. 저는 이래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만큼 소심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후천적으로 다 개발한 거란 말이에요. 살라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딱 그만큼만 버는 거야. 아셨죠? 그런 고민 자체도 안 하셔도 돼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오늘은 첫 판매 월천 이하이신 분 카톡방 전체방 링크에 공유해드려서 초대하는 것과 두 번째는 플러칭으로 연락하실 분들 개인 이야기들 다 정리해서 유학하시오를 내일까지 받아볼 거예요. 녹화 방송을 내일까진 보겠지. 내일 강의까진 보겠지. 그리고 내일 강의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한 사람은 오시고 안 궁금한 사람은 뭐 오지 말라고는 말 못하겠고 안 궁금한 사람은 쉬세요. TV를 좀 더 보는 게 낫지. 쉬십시오. 알겠죠? 이렇게 딱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게 훨씬 더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막 이것저것 말하고 알아서 해보세요 했더니 오히려 힘들어 하더라고요.